깊이 들어가는 뉴스,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입니다.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낙태죄 폐지 논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시작됐어요. 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양측 입장이 잘 진술되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또 여성의 동의를 얻어 수술한 의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법이 이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그 형벌의 형량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네. 그 낙태 금지 규정이 국가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아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국가가. 네. 그런데 헌법 정신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명문화된 글씨로 쓰여 있는 태아 규정이 없더라도 네. 모든 생명 속에 그 태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낙태 금지 규정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뭐냐면은 이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가에서 가질 거냐 가지지 않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헌법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 헌법에도 태아를 언급한 헌법은 제가 없는 거로 알아요. 딱 네. 한 국가 아일랜드만 그 태아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8조에. 네. 그러나 그것이 글자로 있든 없든 간에 잉태된 때로부터 그 자녀로 보고 그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법무부에서 변론 내용으로 내놓은 것은 그 낙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형법 269, 270조가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건 합헌적이다. 단 낙태를 고려할 만해 있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을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입법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요번에 그 현행 법에 있는 낙태죄 법은 네. 쉽게 말하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네. 법 자체가 태아의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이니까. 그렇죠.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형법에 낙태 금지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합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헌법과 형법은 충돌하지 않는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들의 세계가 아닌 이상 네. 낙태를 고민하게 되는 여성의 그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은 또 다른 입법에서 허용 조항을 좀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형법에 낙태 금지 규정이 있는 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 2011년에도 한 번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들 4대4로 이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이 판결이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아니면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이 달라졌겠죠. 여론이 그동안에는 목소리를 크게 좀 목소리가 작았다가 크게 낙태를 좀 여성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라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여론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겠죠. 헌법재판관들은.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들을 네. 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법무부의 취지도 있지만, 네네. 여성들이 당한 여러 가지 현실, 네. 그리고 여성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신체와 삶을 네.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네. 네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시간 동안 변론에서도 끊임없이 태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대립구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대립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엄마와 자녀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태생명권이라는 것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둘 다 보호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한 그릇에 담으면 흥정 내지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뭐 사회적 합의라고 그러죠. 그럼 어느 쪽이 손해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게 네. 어떤 분량의 손해가 아니라 한쪽은 죽느냐 사느냐의 이 결정이에요. 이 양을 나눌 그러니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합의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손해 볼까, 100만 원 이득 볼까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존재가 유지되느냐, 존재가 여기서 끝나느냐의 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태아 쪽 희생이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피해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고단한 삶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평생 임신한 여성들 고민을 상담하느라고 이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요.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했을 때 이 자기가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형수술 금지법이 없잖아요. 자기의 신체 세포에 변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 범위고 생명을 위해 건강이나 생명을 위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잉태된 제3의 독립적 인간 개체인 뭐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명과학적으로도 그런 독립 개체인 태아에 대해서 자기라는 자기 영역이라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서로 한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뭐 기회 있으면 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태아 생명권 보호하기 때문에 여성은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태아 생명권을 네.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 존중해서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성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르자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네네. 꽤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낙태죄에 대한 폐지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뭐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또 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 또 네.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편견과 시선, 네. 굉장히 이분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네. 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낙태까지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네. 그걸 무조건 이제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네.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사회적인 지금 어떤 조금 전에 부담감. 말씀드린 경력 단절의 문제, 어떤 차별의 문제, 편견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낙태를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낙태를 했더니 편견이 없어지고, 낙태를 했더니 경력 단절의 문제가 없어지고, 임금 차별의 문제가 없어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다루자는 거예요. 낙태라는 또 다른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찾지 말고, 예. 낙태가 이제 그분들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네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선 현행법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네. 뭐 범죄나 여러 가지 뭐 우생학적인 문제나 예,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네. 그것 외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당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 예, 부분에 예. 대한 인식 개선,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낙태가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책이다라기보다는 네네. 그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쪽에 예. 무게가 실려 예.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낙태가 잘못됐다고는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좀 더 허용하자 네, 이 얘기를 꺼낼 때 전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낙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해도 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는지 이런 여성은 제가 뭐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네, 예,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있대 그 기준을 현재에 맞춰서 관용적인 태도로 적용하느냐의 문제랑 기준을 아예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사안이라는 거죠. 네. 예. 지금 낙태법 폐지 논란은 기준 자체를 없애는 쪽에 실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주장을 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전문가들은 법학적으로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은 낙태를 많이 허용한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네. 유럽에. 네. 그러니까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허용하도록 하자 이런 거지 낙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도 아니고 그냥 뭐 물 마시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좀 법적으로 면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예. 도로교통법이 있어봤자 뭐 신호도 안 지키고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신호등 다 없애자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네. 도로교통법은 이게 옳은 건데 이 교통법에 맞게 다 지키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 예를 도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또한 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관대하게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지 도로교통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법 자체에는 기준을 정해놓고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예. 대해서는 다른 예.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법이 막 범죄자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극화된 묘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태를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마치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죄수들이 지금 낙태로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막 연상이 돼요. 막 네. 수갑 차고 끌려가고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가르치고 낙태를 조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을 뒤늦게 30년 후에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지금 난항,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유죄로 선고돼도 집행유예로 하거나 아예 선고유예. 죄는 죄이지만 유죄다 무죄다를 재판관으로서 선고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입장들은 알겠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형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네. 이제 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이나 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낙태를 하는 것은 뭐 불법이니까 형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법 시술이라 그러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시술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나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대부분은. 그렇죠. 일부가 불법 뭐 아닌 경우는 낙태약을 이제 그건 정말 범죄 행위고요. 네, 불법으로 해서 뭐 셀프 낙태 집에서 혼자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불법 시술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오해하는 게 낙태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낙태하는 거로 연상하기가 쉽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다 그 기술이 있는 의료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낙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네. 빚어지고 네. 있지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네. 음성적으로 이게 불법 네네. 시술이라기보다는 예. 음성적으로 여성들이 네. 이제 병원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예. 받거나 하는데 뭐 최근 네. 연구 결과에는 이 낙태죄 때문에 네.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시술을 받기도 어려웠다. 그런 이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형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원론으로 가는데 네.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형법의 입장과 그러나 낙태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양해를 해서 허용할 거냐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것은 낙태가 아예 이게 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원을 건 거잖아요. 위헌 소송을. 네. 이제 헌법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낙태죄를 형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네네. 이게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사실 현실적인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이나 네. 적용이 넓게 될 수 있는 지금처럼 어떤 굉장히 제한적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해서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네. 있나요? 법에 대한 어떤 형법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100% 불법 국가가 아니고요. 낙태. 네. 제한적 허용 국가거든요. 네. 모자보험법 14조에 허용 조항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자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것은 형법 밖에서 허용을 만드는 이제 그 또 다른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만약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형법에 낙태가 죄로 있는 것은 합당하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좀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한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겠죠. 네. 예.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네. 한정 불합치라는 것은 합헌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한다. 여성의 문제를 너무 고려 안 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좀 바꿔라. 이런 제안이 있겠죠. 근데 아예 위헌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낙태 관련해서는 국가나 정부나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비범죄화와 합법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이게 전문 용어로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드리면 간통이 비범죄화됐잖아요. 그렇죠.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그래서 법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그 개인 사생활이라고 봐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간통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들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법이 있고 합법이 있는데 심지어 합법인 비윤리도 있고 비법적 비윤리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있느냐 없느냐, 법 밖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면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낙태죄에 대해서는 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지되 예,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충분히 반영해서 예, 이 법이 좀 더 넓은 테두리에서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폐지 자체는 하지 않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고 계신 그런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그 후유증도 알기 때문에. 네. 왜냐면 현장에서는 그 법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 과연 이 법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법이 얼마나 적용될까? 과연 여성이 더 보호될까? 지금보다 나아질까? 과연 태아에 대한 존중심은 유지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찬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흐름을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관찰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네. 제 개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끝으로 그 지점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서 네. 지금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대한 관찰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모자보험법에서 허용 사유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그 1항, 2항 무슨 무생학적이거나 뭐 정신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서 그것은 삭제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 뭐 성폭행 임신, 산모 구명 낙태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대부분 허용하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법리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허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지금 여성의 고민이 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추가 입법과 사회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미혼부 책임법을 강화한다든지요. 뭐 지금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네. 히트앤런 방지법 같은 거. 그래서 남성들이 책임의식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 성생활, 임신, 출산, 육아에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개입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낙태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현재도 많이 개선됐습니다만은 출산, 육아 환경 그것이 미혼모든 뭐 기혼자이든 지금보다 좀 대폭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지금 이 노력 법 가지고 논쟁하는 이 노력을 그 현실적인 노력으로 좀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들었고요. 네. 계속 이제 이 공개 변론이 진행될 것이고 네. 또 어떤 결론이 나올 텐데 네.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 반대하고 있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고 이 주제는 꼭 깊이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도 질문해 주시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뉴스 인덱스 양화수였습니다.